elementary라는 말을 썼었죠. 그래서 elementary reaction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었죠? 그렇지. 바로 단일 단계 반응입니다. 그런데 앞에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더 붙네요. consecutive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가빈이 영어 엄청 잘해. 바로 연속적이. 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이 순차적으로 착착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특별한 반응에 대해서 부르는 말이 consecutive elementary reaction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응에 대해서 그 미케니즘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미케니즘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라는 녀석이 B가 됐다가 B에서 다시 C가 됐다가 이게 답니다. 그리고 각각은 다 그냥 단일 단계입니다. 자, 반응 자체가 단일 단계라는 얘기는 바로 반응식의 화학양론 계수가 그게 바로 속도론의 차수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단일 단계인데 그럼 이때 저 각각의 A, B, C에다가 우리가 뭔가 이름을, 상황을 만들어 붙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있었던 놈이니까 반응물. 그리고 C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생성물. 그리고 중간에 B는 처음엔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후 뿅 사라져 버리겠죠. 그런 성격을 갖는 녀석을 중간체. 아시겠죠? 그래서 반응물이 중간체가 되고 생성물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역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아시겠죠? 역반응도 없고 그냥 순차적으로 팍팍 진행되는데 단일 단계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아주 간단한 미케니즘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이 반응물이 처음에 A밖에 없었는데 B하고 C는 처음에 없었고요. A만 있었는데 그때 초기 농도는 편의상 A0라고 해보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궁금하겠죠? 그럴 때 이제 시간에 따른 저 반응물 A의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니까 DA/DT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DA/DT인데 이때 A는 이게 지금 반응물이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그 양이 많아져요, 사라져요? 그 양이 점점점 감소하고 반응물이 점점점 사라지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쓰는 건데 이때 이 A와 관련된 화학 반응은 첫 번째 단계 반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단계 속도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KA의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반응 자체가 모두 단일 단계 반응이기 때문에 앞에 붙어 있는 이 화학양론 계수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짜잔, 이렇게 바로 차수가 되는 거죠. 이게 엘리먼터리 리액션의 그 편리한 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주어져 있는 A의 차수가 1. 오? 이건 몇 차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반응식 자체가 그 속도식 자체가 1차 반응 속도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1차 반응에 대해서는 그 시간당 농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여기서부터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적분하고 할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자주 했던 거니까 1차 반응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무슨 말이겠죠? 저렇게 된다는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게 시간 t에서 A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1차 반응에 아주 전형적인 결과가 나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되겠죠? 그렇죠?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그렇죠? 됐고요.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반응물 농도 변화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따른 중간체 B의 농도 변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B는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 맹그러지죠?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시간당 농도 변화를 이런 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속도를 통해서 얘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속도를 통해서
그 녀석은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화학양론 계수는 지금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농도에 대해서 몇 차라고 표현해 주면 되냐면 1차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모든 단계 속도들도 다 1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 그런데 이때 이코 어딨어? 여기 쟤를 여기다가 넣어.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넣어지는 순간 KA, A0, KB 다 상수일 거 아니에요. 상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 변할 거고 그게 B의 농도가 관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걸로부터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변화를 구할 수 있느냐?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주 그 특별한 테크닉을 하나 쓰는데 여기 KB가 나와 있죠. KB. 이 KB를 보고 어떻게 해주냐면 쟤를 양변에 모두 다 KBT 승의 익스포넨셜 함수들을 다 동일하게 곱해줍니다. 저렇게 싹 똑같이 곱해줍니다. 이렇게 다 일단 곱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당 B의 농도 변화율에다가도 이 항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KBB에도 요걸 똑같이 곱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도 얘를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곱해주면 지수 안에 있는 애들은 더하기 빼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건 모르건 위에 나와 있는 등호식에다가 똑같은 거 곱해도 돼요, 안 돼요? 자, 이유 불문 똑같은 거 곱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잖아요. 그래서 곱해 놓은 다음 눈을 크게 뜨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을 크게 뜨고 얘를 찌릿찌릿 살펴보면 놀라우게도 이만큼이 이거와 같더라.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견 맞아요? 놀랍게도 저거와 같더라. 무슨 말 알겠죠? 자, 뭐냐? 미분을 하는데 곱의 함수 미분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부분 중에 하나는 내비두고 나머지를 미분.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다음 걸 내버려 두고 그 앞에 걸 미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이걸 곱해주는 게 굉장히 원리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 같아요. 이걸 곱했다는 게. 뭔가 거대한 논리구조 속에서 얘를 곱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기술적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거대한 논리구조 속에서 필요 충분 조건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눈치로 때려잡아서 그 곱해놓은 눈치껏 때려잡은 테크닉이라는 거 알겠죠? 이런 식의 테크닉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술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분 방정식 풀이 기술입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시면은 그 미분 방정식 강의가 있거든요. 이 미분 방정식 강의는 꼭 들어두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공대를 가건 자연대를 가건 미분 방정식은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푸는 기술을 배우는 수업이 있어요. 수업과에 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분 방정식 수업을 꼭 들어야겠죠. 공대는 또 따로 공대 내부 그 강좌가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대 걸 들어도 되고 자연대 수학과 걸 들어도 되고 뭐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모아놓은 그 풀이들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곱해주면 이만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리고 얘는 그대로 두고. 알겠죠? 이 상태에서 미분기호 DT를
요 반대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부겸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어쨌거나 등호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등호잖아. 등호면 양변을 적분해도 등호겠지 뭐. 양변을 적분해도 등호겠지 뭐. 무슨 말 알겠죠? 양변을 적분해도 등호겠지 뭐. 자, 그러면 여기서 적분변수가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그러면 시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0에서 t까지. 자, 0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처음 시각, 그리고 t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시각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쪽은 적분 변수가 뭐예요? 앞쪽은 적분 변수가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있으니까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 녀석의 처음 적분 변수는 뭐겠어요? 익스포넨셜 EKB 제로에다가 B 제로. 자, B 제로가 뭐겠어요? B의 초기 농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시간 처음에서의 농도니까 초기 농도가 될 거고요. 그걸 어디까지 적분을 하느냐? 익스포넨셜 KBT의 BT. 자, B0는 초기 농도라면 BT는 뭐겠어요? 현재 농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처음 상황에서 현재 상황까지 쭉 정적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정적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짜잔. 자, 이런 식으로 적분 구간 잡아주고 정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부겸 맞아요? 윤재 맞아요? 됐죠? 오! 그런데 이때 말입니다. 이 값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때 말입니다. 저 값이 그냥 얼마입니까? 윤지 씨 얼마입니까? 0이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누구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맨 처음에는 A밖에 없었고 중간체나 생성분은 처음에 없었다고 했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각 0에서 중간체가 있었겠느냐? 없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지수함수를 이쪽으로 뿅 나누면 최종적으로 이 시간에 따른 중간체 B의 농도 변화를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알겠죠? 좋아. 됐죠? 그 다음 이 문제에서는 항상 질량 보존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식으로다가 자, A0가 뭐예요? 맨 처음 존재했던 유일한 물질인 반응물 A의 초기 농도죠. 그 다음에 ABC가 뭐겠어요? 어떤 시각에서의 각각 물질들의 농도를 이렇게 ABC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질량 보존 관계가 성립할 거냐? 바로 그죠? 왜냐하면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이 관계 속에서 화학 양론 개수가 다 111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만큼 그 몰수 그대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만큼 그 몰수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합친 건 원래 맨 처음 A의 초기 농도랑 같을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요 C가 누구예요? 생성물이잖아. 그러면 이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요렇게. 알겠죠? 이 질량 보존 관계에서. 그러면 이 반응물 A의 농도 표현을 알고 있나요? 여기. 그 다음에 중간체 B의 농도 변화를 알고 있나요? 여기.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쟤 넣고 이 자리에다가 얘 넣고 뭐 계산은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뭐 불가능한 계산은 아니죠. 그래서 오르륵 해주면 그 최종 결과는 요것. 알겠죠? 그래서 저 consecutive elementary reaction에서 반응물과 중간체와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런 말이지. 알겠죠? 그렇죠? 인지수 오케이? 왜 인지 이상해? 내가 잘못 썼나? 잠깐만요. 내가 또 뺏길 때 잘못 뺏겼을 수도 있어. 뺏기면 C가 A0 1 플러스 KA 익스폰젠말 KB KB 맞으면 KB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KB 빼기 KA KB 빼기 KA 뭐 이렇게 있으면 요것 때문에 분모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막 넣고 정리하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 내가 손으로 푼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그 함수 그대로 내가 쓴 거라 계산이 틀릴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 단계. 그러면 여기서 아까 표현해 놓은 요 반응물, 요 중간체, 요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뭐로 그려볼 수 있겠느냐?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함수가 주어지면 그릴 수 있나요? 네, 무조건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함수가 주어지면 모든 함수는 그릴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복잡해 보이는 지수함수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릴 수 있고 그 그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색깔 구분해놨죠? 누구는 파랗고 누구는 노랗고 누구는 빨갛고 각각 뭐겠어요? 자, 부겸 파란색 누구겠어? 파란색 파란 애 누구겠어? 바로 반응물이겠죠? 저 지수함수 그리면 저 잘 보세요. 이 지수함수는 그냥 전형적인 감소함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때 이 반응물의 초기 농도 얼마입니까? 반응물 초기 농도. 반응물 초기 농도 얼마입니까? A0죠? A0. 됐죠? 반응물 초기 농도는 A0입니다. 자, 그 다음 노란에 누구 있습니까? 노란에 누구 있습니까? 바로 중간체 B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체 B는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죠. 그리고 중간체니까 어찌됐건 중간체는 계속 남아있어야 되겠어요? 중간체는 소멸돼야 되겠어요? 중간체는 소멸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 수식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처음엔 없었다가 일부 만들어진 다음 어느 경계를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쭉 소멸해 나가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은 누구겠어요? 빨간색은 바로 생성물 C가 되겠죠. 알겠죠? 생성물 C가 되겠죠? 자, 생성물 C는 잘 봐요. 요 녀석인데 C 생성물은 어쨌거나 처음에 있어요. 생성물도 역시나 처음에는 없어요. 처음엔 없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0, 0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0, 0 넣으면 처음 시각 0, 0 넣으면 0, 0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 0 넣으면 0, 0 넣으면 1, 1 되면서 KA 빼기 KB가 될 거 아니에요. KA 빼기 KB는 KB 빼기 KA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겠지. 그러니까 생성물은 어떻게 돼? 처음에 없었을 거라고. 그러다가 잘 봐요. 시간 t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돼? 시간 t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돼? 무한대 넣으면 지수함수인데 마이너스 무한대 뭐예요?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무한대 얼마예요? 0.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무한대 얼마예요? 0. 그럼 전체 0이죠? 0? 전체 0이죠? 그러면 1이니까 바로 A0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생성물은 어디에 수렴하게 돼 있어? 어디에 수렴하게 돼 있어? 요 초기 농도 A0에 이렇게 수렴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쨌건 생성물이니까 얘는 조사하면 어쨌거나 이건 증가함수거든요. 증가함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요동은 많아지는 게 맞는데 이때 이 녀석은 그냥 계속 많아지는 게 아니라 초기 농도 A0에 이렇게 수렴해 가는, 아시겠죠? 요런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나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당최 얘가 뭐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게 막 궁금하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것의 의미가 요거 다음인 6번에 나옵니다. 6번을 보시면 아, 이래서 이걸 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칠판 지우고 정리하는 동안 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시족! 그렇죠. 6번 안에도 자그마한 문제가 들어가 있죠.